다이어트를 좌지우지하는 이 두 가지 균이 있는데, 비만, 과체중인 사람들을 보니까 뚱보균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고요. 네, 안녕하세요. 에이스입니다. 벌써 이제 5주차가 지나서 이제 6주차까지 오셨는데, 여러분 지금 어떠신가요? 몸이 많이 가벼워지셨나요? 자, 오늘은 장에 대해서, 장내 세균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장하고 뇌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 아시나요? 그만큼 장은요, 제2의 뇌라고 합니다. 장의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, 또 70%의 모든 면역이 장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죠. 장의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, 또 우리가 이런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장내 환경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장의 길이만 하더라도요, 거의 한 8m가 된다고 합니다. 또 장의 벽을 보게 되면요, 다 융털로 되어 있죠. 그래서 이 융털을 다 피게 되면요, 테니스 코트만한 면적이 나온다고 합니다. 그만큼 우리가 먹는 음식물을 정말 넓게 흡수를 하기 위해서 장이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. 그래서 이 장은요, 소화기를 구성하는 한 부분으로 작은 창자, 소장과 큰 창자, 대장으로 구성이 됩니다. 주로 소화와 흡수, 배설을 담당을 하죠. 그래서 이 소장에서는요,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위를 거쳐서 위산이 분비가 되죠. 그래서 소독을 하게 되고, 또 연동 운동을 통해서 음식물이 부서지고, 또 이제 장에 와서 그 음식물에 있는 영양분을 흡수를 하게 되고, 대장에서는 이제 수분을 흡수를 하고, 나머지는 이제 배설물로 이제 배설이 되게 되어 있죠. 이제 소장에서는요, 이 수많은 융털을 통해서, 작은 창자의 벽의 융털을 통해서 영양분이 다 흡수가 됩니다. 3주차에 말씀드렸었죠. 그 생체 리듬, 그리고 이제 위장이 어떻게 비워져야 되는지, 그만큼 이 장의 상태가 깨끗해야 좋은 영양분을 먹었을 때 우리 몸에서, 장에서 영양분을 바로 흡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. 제가 말씀드린 이 장기기관, 장의 환경을 조성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세균들이 있습니다. 이제 유익균과 유해균이 있는데요. 이 유익균과 유해균의 이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고 합니다. 장내 유익균이 80%, 유해균이 20%, 유익균이 85%, 유해균이 15% 정도가 가장 적절한 그런 배합률이라고 합니다.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균이 뭐냐면 이 중간균입니다. 정말 유익균이 좋아하는 그런 먹이를 넣어주게 되면 이 중간균이 그 먹이를 통해서 유익균 쪽으로 옮겨지게 되고요. 반대로 유해균이 좋아하는 그런 안 좋은 음식물을 먹게 되면 유해균으로 갈 수밖에 없죠. 네이처에서 발표가 됐는데, 이 다이어트를 좌지우지하는 이 두 가지 균이 있는데, 이제 페르메테크스라는 균과 이제 박테로이데테스라는 균이 존재합니다. 비만, 과체중인 사람들을 보니까 페르메테크스라는 이 뚱보균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고요.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, 살이 찌지 않는 사람들의 장내 세균을 보니까 이제 박테로이데테스균이 훨씬 더 많이 존재한다는 것이죠. 가장 중요한 키는 이 날씬균입니다. 이제 박테로이데테스라는 균인데요. 이 균을 우리가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. 균에 먹이를 넣어주는 것이죠. 폴리페놀이고요. 또 한 가지는 식이소묘소입니다. 이제 폴리페놀 같은 경우는 짙은 색의 이런 과일, 특히 이제 베리 종류에 많이 있고요. 채소에도 많이 함유가 되어 있죠. 이런 식단을 통해서 이제 박테로이데테스, 이 날씬균의 먹이를 더욱더 많이 제공을 해주는 게 중간균이 정말 이 유익균 쪽으로 많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. 또 한 가지는 식이소묘소입니다. 한국 사람들의 이 식이소묘소의 하루 권장량이 50g이라고 합니다. 근데 보통 사람들이 20g 미만의 소량의 식이소묘소를 섭취를 하고 있는데요. 그래서 여러분이 에이스 밸런스 식단을 하실 때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. 좋은 에이스 지방을 많이 먹는 것과 동시에 꼭 같이 배합률에 들어가야 될 것이 뭐냐면 식이소묘소입니다. 이 지방과 식이소묘소가 같이 들어가야 우리 몸 안에서 지방을 태우는 몸으로 전환이 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. 자, 또 한 가지는요, 이제 장누수 증후군인데요.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식단이 무엇이 있나요? 이런 육류를 좀 많이 먹고, 특히 삼겹살을 많이 먹죠. 거기에다가 이제 소주 한 잔도 하시고, 안 좋은 그런 알코올들을 많이 섭취를 하시기도 합니다. 정말 애석하게도 대한민국은 전 세계 대장암 발병률 1위인 국가가 되었습니다. 장내 환경이 그만큼 중요한데요. 이 장누수 증후군은요,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. 코부터 입안, 식도, 또 위, 장,
또 항문까지 다 점막으로 덮여 있죠. 이 점막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이 점막이 떨어지고 벗겨져서 없어지게 되면요, 융털과 융털 사이가 벌어져서 그 사이로 안 좋은 그런 유해물질이나 침전물들이 들어가게 되죠. 장에 연결되어 있는 이 수많은 모세혈관을 통해서 이런 안 좋은 유해물질들이 우리 온몸으로 퍼지게 되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죠. 여러 가지 이런 알러지 반응들, 염증 반응들이 각각 온몸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. 건장한 장의 용모는 유익균으로 다 뒤덮여져 있어서 좋은 것들은 흡수를 하고 나쁜 것들은 이제 막는다는 것인데요. 이런 점막이 벗겨지게 되면 이 융털과 융털 사이로 안 좋은 이런 유해물질들이 다 들어가서 우리 혈관을 타고 온몸을 다 공격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. 정말 우리 몸에 유익균의 숫자를 늘리기 위한 그런 식단을 꼭 병행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. 아마 이 책을 읽어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. 알레한드로 융거라는 박사님이신데, 이분이 이제 장 누수 증후군에 대해서 어떠한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장을 어떻게 클렌징을 해야 되는지, 깨끗한 위장 상태가 돼야 우리 몸이 건강할 수 있다는 부분을 이 책으로 내셨는데,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였습니다. 저도 이 책을 읽고 나서 많은 도움이 되었거든요.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제가 점검 좀 해보겠습니다. 자, 날신균의 먹이가 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? 폴리페놀과 식이소묘소입니다. 유해균을 증식시키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? 우리가 먹는 라면, 화학 첨가물, 또 조미료나 GMO, 유전자 변형 물질로 만들어진 부분들, 또 밀가루, 이런 글루텐이 많은 부분들, 설탕과 과당 또한 유해균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이기도 합니다. 여러분의 매일의 식단에 좋은 지방과 좋은 식이소묘소, 또 이런 폴리페놀이 많은 이런 식단을 통해서 여러분의 장의 건강을 지키시고, 장 누수 증후군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면역 반응도 깨지지 않는 그런 건강한 면역 시스템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. 앞으로 남은 2주 동안 여러분 더 화이팅 하시고요. 오늘도 여러분의 몸을 에이스 밸런스에 맡겨보세요. 화이팅!